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이게 중학교 이제 3학년 2학기로 넘어가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게 3학년 2학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물리 파트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중등 1, 2, 3학년 거에 있는 물리 파트만 골라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파트인 것 같아요. 3학년 2학기 파트가 돼요, 이렇게 된 물리 파트 중에서는. 아, 양자역학은 안 해도 돼요.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역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역학. 자, 그러면 뭐 물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물리학 지금은 이제 물리에서 물리학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물리학에서 제일 어렵고 힘들게 뭐니? 그러면 역학이에요 라고 하는 것쯤은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위로 형이나 아니면 누나 아니면 언니 아니면은 오빠가 있으신 분들은 헷갈렸어. 지금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순간 헷갈렸어. 우리나라 용어가 어려워. 그냥 아니야, 그렇게 하시기 힘들어. 그것도 힘들다. 그 영어로 해석하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오빠를 영어로 해석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냥 올드맨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 늙은 것들 위로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물리 어때요? 그러면은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많죠. 야, 이렇죠, 그치? 야, 나 그거 못해. 뭐 이런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위에서 물리 선택한다 그러면은 그런 거 왜 해? 그거 어려운 걸? 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막상 물리하는 분들은 뭐 마지막에 결국은 역학 때문에 못해 먹겠다는 둥, 역학 더럽다는 둥,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그런데 사람 마음 먹기 나름이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왜? 남들이 어려우니까 그걸 내가 해내면 나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쉬운 거는요, 남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쉬운 거는 문제점이 하나 발생을 해요. 여차해서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와, 성적이 그냥 곤두박질을 하죠. 왜? 남들은 다 맞췄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역학의 좋은 점은요, 약간의 실수를 해도 그나마 좀 복구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남들이 틀리거든, 몰라서.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 이 물리라는 게 좋은 점은 하나 뭐냐면요. 한 번 제대로 해놓으면은 밀릴 일이 절대 없어요. 다시는 또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오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거 할 거거든요. 역학적 에너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에너지에 대해서 일과 에너지,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했었죠. 일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힘이 어떤 수평면 위에 있을 때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를 내가 힘 F로 밀어서 당겨서 얼만큼 거리 X만큼 잡아당겼으면 나는 뭘 한 거죠? 일을 한 거죠. 얼만큼 일을 했어요? 힘 곱하기 거리 X만큼. 여기서 중요한 거는 힘은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었었죠. 자, 이만큼의 일을 했었고 단위는 J라고 쓰고 뭐라고 읽었었죠? Joule이라고 읽었습니다. Joule. 그쵸. 사람 이름의 약자예요. 자, 그러면 이만큼의 일을 해줬다. 누가? 이 힘이 누구에게? 질량을 가진 물체에게. 그럼 물체는 이 일 받은 만큼 뭐가 증가한다? 에너지가 증가한다. 물체 에너지가 증가해서 물체는 무슨 에너지나 혹은 무슨 에너지가 증가할 수 있었죠? 운동 에너지랑 혹은 위치 에너지로 증가할 수 있었죠. 물론 마찰이라든가 기타 등등 에너지가 있으면 기타 등등의 에너지로도 증가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뭐라고 배웠냐면 운동 에너지는 그냥 우리는 아직은 증명까지는 잘 안 할게요. 운동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표현됐었냐? 2분의 1의 그 물체의 질량이 그 물체의 현재 속도의 제곱으로 표시가 됐었죠. 이렇게 한글로 안 쓰고 영문으로 쓰니까 되게 있어 보이죠? 여러분들 뭐든지 있어 보여야 돼요. 생각해봐요. 제가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분야의 전문가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전문적인 용어를 써야 돼요. 자, 제가 학회장 같은 데 가서 발표를 합니다. 자, 이 실험은요, 제가요, 그저께, 1년 전부터요, 열심히 했고요. 몇 월 며칠 날은요, 첫 번째 실험은 뭐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쵸? 이거를 전문 용어로 써가면서 이 프로젝트는 약 1년간의 계획을 통해서 실행을 했으며 이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전문 용어를 써. 그렇잖아. 병원 갔을 때도 차트 딱 보면 거기에다가 한글로 오른쪽 배가 아프대요. 이렇게 써 있으면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를 써가면서 뭐 레프트 라이트 써가면서 복부가 어쩌고저쩌고 페인이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것도 쓸 때도 어떻게 써? 소문자 대문자도 아니고 필기체로 쭉 해놓고 써놓으면 얼마나 이뻐, 그치? 여러분들 이비인후과 같은데 저는 비염이 있거든요. 이비인후과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의사 선생님이 거기 차트에 보면 제가 이제 매년 가니까 거기 써 있어요. 올해도 똑같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컨트롤 V, 컨트롤 C. 저번에 거 써있던 게 밑으로 다시 복사가 돼. 우와. 여전히 콧물 나시고요. 네. 그럼 그게 써 있어, 거기. 쭉쭉쭉 그냥 써 있어. 거기 보면 자세히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한글로 써 있더만 거기는 또 콧물, 열 몇 도 이런 거 써 있어요. 그러면 약도 똑같아, 지난번하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죠. 이것도 있어 보이게 2분의 1 mv 제곱하니까 있어 보이네요. 더하기. 위치 에너지는 그 물체의 높이가 올라갔냐 내려갔냐로 판단했었죠. 그래서 m 질량, g 중력 가속도, 높이 h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 이걸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이 운동 에너지하고요, 그 물체가 가지는 이 위치 에너지를 두 개를 합쳐서 요 두 개만 합치는 거야. 다른 건 합치지 않습니다. 냅다 모든 에너지를 합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개만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점점 짧아져. 희한하죠? 왜 글씨를 쓸 때마다 이게 짧아지죠? 역학적 에너지죠.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거는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써 있어요. 아, 그럼 지난 시간에 연속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역학적 에너지, 옆에 보면 뭐라고 써요? 전환과 보존. 아, 오늘은 해야 될 거는 역학적 에너지의 뭐예요? 전환과 보존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물리라는 거 싹 다 떠나서 전환되는 게 뭐죠? 그치? 오, 아주 좋아. 바뀌는 거야. 그래,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되는 거.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역학적 에너지 바뀌는 거. 이렇게 써놓으면 될 거 아니야. 자, 보존은 뭘까요? 어? 그렇지. 바뀌는 거야. 반대말이는 안 바뀌는 거. 그치? 바뀌는 거, 안 바뀌는 거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심플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녹화 버튼 눌러놨죠? 좋아요. 예전에 한 번은 마이크 안 킨 적도 있고요. 한 번은 신나게 떠들었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눌렀더라고요. 와, 정말 미치겠어요. 참, 옆에 학원 갔더니 새로 배운 거 하나 있어요. 여기다 써놓으려고 저도. 옆에 학원은 여기 뒤에 크게 써 있더라. 수업 시 마이크 확인이라고. 이거 혁명이에요. 마이크는 꼭 확인해야 돼요. 그쵸? 몇 번 당해봤거든요.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물리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간단하게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제가 주머니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 왼쪽 주머니하고 오른쪽 주머니가 있어요. 자, 제 주머니에서 여기에 10,000원이 있었어요. 만 원 뭐냐? 지금 사람이 스케일이 있지. 얼마 정도 할까요? 1억이요. 100억 합시다. 100억. 1조. 쓰기 나빠. 자, 여기 100억이 있어요. 조 단위는 와닿지 않아요. 억 단위가 좀 그래도 좀 있어 보이네요. 100억. 100억 있으면 뭐 할까요? 먹고 놀아요. 하리보를 몇 통 살 수 있나? 죽을 때까지 먹어도 못 먹겠는데, 그러면? 참고로 100억을요, 여러분들, 돈으로 세잖아요. 저거 죽을 때까지 한 100원짜리를 세기 시작하면 100억까지 세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죽기 전에 다 셀 수 있을까요? 그쵸. 꽤 큰 돈이에요. 자, 100억이 있어요. 자, 내가 왼쪽 주머니에 A라는 주머니에 100억이 있었는데, 몰라요. 자, 이 100억 중에서 일부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얼마 옮길까요? 50억. 싫어요. 계산하기 편하게 30억 옮길래요. 왜냐면 50 하면 50, 50되니까 좀 이상하잖아. 50억, 30억을 일로 옮겼어요. 그럼 여기엔 몇 억이 남죠? 70억. 70억이 남아요. 자, 지금 분명히 A라는 주머니에서 B라는 주머니로, 즉 이렇게 생각합시다. A라는 운동에너지라는 주머니에서 30억 정도를 빼가서 위치에너지 주머니로 넣었어요. 그랬더니 운동에너지가 얼마 남죠? 30억이 남죠. 미안. 위치에너지로 30억이 갔더니 운동에너지가 70억이 남죠. 산수가 안 돼요. 그쵸? 자, 그러면 분명히 운동에너지에서 위치에너지로 에너지 일부가 이동을 했죠. 그래도 전체 양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는 전제 조건으로 운동 에너지에서 30억이 위치 에너지로 이동하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 남겠니? 그럼 70억이 남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우리 억 단위라는 돈 대신에 이거를 줄로 바꿔볼게요. 줄. 처음에 이 물체는 오로지 운동 에너지만 100줄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 상관에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위치 에너지를 30억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현재 운동 에너지는 30억이에요. 자꾸 30줄이 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이 남는다? 70줄이 남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전제 조건이 뭐죠? 전체 에너지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지금 이거예요. 자, 즉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의 총합인 역학적 에너지가 바뀌지 않는다면, 보존된다면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서로 전환돼도 그 총합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나머지 내가 따져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제 책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들이 물리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오늘 할 것 이거예요.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물리라 그러면은 어떠한 문자, 숫자, 그리고 뭔가의 계산 이렇게만 받아들이니까는 뭔가 거창한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내가 뭐라고 물어보면은 뭐 전환이 뭘까요? 바뀌는 거, 보존이 뭘까요? 안 바뀌는 거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책에 뭐라고 한 줄 더 써 있는 뭐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이때 총 에너지의 변화가 없는 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면 뭐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게 바로 있어 보이는 거. 근데 있어 보이는 건 나중에 다 배운 다음에 해도 되잖아. 왜 처음부터 있어 보이려고 굳이 노력을 해가지고 굳이 힘들게 그래. 그치? 생각해봐. 만약에 네가 여자친구가 없죠. 왜 없을까요? 다른 여학생들이 거창하고 잘생긴 남자친구를 얻으려고 하니까 네가 여자친구가 없는 거지. 만약에 여학생들이 그래 아쉬운 대로 옆에 있는 쟤라도 사귀어볼까? 그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좀 사귀어준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혹시 알아? 나중에 크면은 전문성이 있어질지? 그쵸? 아직은 없지만. 그쵸? 그래서 저는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방금 얘기한 사람이. 아이, 그렇죠. 하지만 나중에 녹화 화면을 보면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죠. 누가 목소리만 내지 않아준다면. 자, 그러면은요. 네, 유찬아, 너도 해줘? 그래. 자, 그러면은요. 그럼 유찬이 아니면 누굴까요, 방금은? 자, 그러면은요. 자, 볼게요. 자, A.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라고 써 있어요. 1. 역학적 에너지. 자, 지금 방금 얘기한 걸 베이스로 가는 거야. 뭐라고 돼 있죠? 물체가 가진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아따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위치 에너지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누가 가지는? 물체가 가지는. 그럼 선생님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말고 다른 거는 역학적 에너지에 포함돼요? 아니요. 다른 건 포함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에너지 중에서 그냥 간단한 거 뭐 전기 에너지라든가 뭐 마찰 에너지라든가 이런 건 역학적 에너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심플하게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만 포함시키시면 돼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은 뭐냐? 하나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롤러코스터 타본 적 있어요? 네. 오, 누구랑? 아, 아깝다. 왜 갑자기 슬퍼지죠? 아니 응, 혼자 가족들이랑. 아, 슬프다. 아, 슬퍼.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이제 놀이동산 같은 데 놀러 가잖아요. 놀이동산에 같이 놀러 간 여자가 있거든요. 어, 그 여자를 아직까지 알고 있어요. 누구냐고요? 집사람이에요. 20대 초반에 같이 놀러 간 여자가 우리 집에 아직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얘기해요. 놀이동산에 왜 남자끼리 놀러 가? 나는 안 간다, 안 가. 그때 간 여자친구가 지금도 있으니까 저는 뭐 어차피 뭐, 맞는 얘기죠? 참고로 오늘 무서운 날이에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라고요? 그 여자친구랑 결혼한 날이에요,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에요. 결혼한 지 몇 년 됐냐? 벌써 13년 넘은 것 같은데? 지금 수업 방식이 어? 지금 수업 방식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가서 놀아줘야죠. 그러니까 수업 좀 빼먹으면 어때? 그렇지, 그렇지. 근데 너도 13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오늘이 그날이었지? 그러고 말아요, 보통은.
자, 그러면은요, 거기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뭐 그냥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예요. 아, 이만하면 됐지, 뭘 바래. 자, 여기 질량을 가진 물체가 속도 V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저 물체 현재 무슨 에너지 가지고 있죠? 위치요. 아, 위치 에너지를 논하려면요. 먼저 뭐부터 잡아야 돼요? 기준. 그치, 기준부터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위치 에너지의 기준을 여기를 잡아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 풀 때 사실은 여기다 위치 에너지 기준을 잡아도 되거든요. 그럼 내려갔으니까 감소로 보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정신 건강에 조금 안 좋죠. 좀 헷갈려요, 이러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문제를 풀 때 제일 낮은 곳, 제일 낮은 곳을 기준으로 삼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여기서는 여기를 잡을게요. 여기를 H를 0으로 잡을게요. 잘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위치에서는 무슨 에너지 가지고 있죠? 위치 에너지 가지고 있고 또 무슨 에너지 가지고 있어요? 운동. 그렇지.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어요. 왜냐고 물으면 위치 에너지는 왜 있어요? 라고 하면 높이가 있어요. 라고 대답하시면 되고요. 운동 에너지는 왜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속도가 있어요.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누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아무리 높이가 있고 속도가 있어도 질량이 없다면 그건 없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물체가 밑으로 내려와요. 자, 내려가는 동안에는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그러면 증가한 운동 에너지하고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되겠죠.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고 위치 에너지는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즉, 다른 에너지로 빠져나가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여러분들, 이 물체는 현재 힘을 받으면 무슨 힘만 받고 있는 거죠? 중력만 받고 있는 거죠. 자, 중력만 받고 있으면 이 물체는 에너지 손실은 없는 거예요. 다른 에너지 손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표현에 마찰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다른 힘을 줬다는 표현이 나온다거나 이러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물체가 높이가 변할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또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게 된다. 전환되는 거 맞죠? 자, 내려가는 구간, 올라가는 구간. 자, 거기 있는 거 한번 읽어봤을 때 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거 혹시 있어요? 괜찮아요.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뭐 엔간하면 이해하겠네요. 그쵸?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 거기 한 밑줄 좀 그어보실래요?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런 거 없을 때가 아니라 그럼 뭐만 있을 때? 중력만 작용할 때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겠죠. 그쵸? 좋아요. 중력만 작용할 때.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즉 변하지 않는다. 뭐가 흘러가는 와중에? 시간이 흘러가는 와중에. 시간이 흘러가도 그 에너지의 합, 즉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의 변화가 없다는 거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물리에서 보존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시간이 흘러가도 그 가치의 총합이 변화가 없는 걸 보존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그 가치가 역학적 에너지니까 이거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기 쉽죠?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때 물리 선택하시잖아요. 대학교에서 수능 보시잖아요. 대학교 가려고. 물리에서 제일 어려운 게 여기예요. 여기 파트가 설명하잖아요. 10분 안에 설명할 수 있어요. 문제로는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모든 과목이 그래요. 단순하고 심플한 부분일수록 문제는 좀 까다롭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역학적 에너지는 뭐라고 써있죠? 역학적 에너지는 뭐와 뭐의 합이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고 이 합 자체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거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한다. 자,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안 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변해요. 위치 에너지가 안 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변해요. 하지만 그 변화된 양이 서로 어떻다? 같다. 전문 용어로 퉁쳐준다. 좀 멋있었나요? 아, 퉁쳐준다.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멋있는 표현 없나? 아, 그런 거 말고. 요즘 표현으로 뭐예요? 요즘 표현으로는 뭐가 있을까?
쩐다? 아닌데? 이건 뭐라 그래야 돼? 똑같다. 쌤쌤? 아닌데 뭐가 있을까? 요즘엔 뭐라 그래?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요. 요즘엔 그런 거 안 해요? 뭐 없나? 요즘 애들 표현하는 거 재밌는 거 많던데. 몇 개 저도 배웠는데 또 까먹었어요. 전 처음에 그 쩐다라는 표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쩐다가 좋은 최상의 표현, 그러니까 좋다의 표현과 나쁘다는 표현을 다 쓸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야, 너 오늘 쩐다. 이거랑 야, 너 오늘 쩐다. 이거랑 같지 않아요? 근데 어떨 때는 잘생겼다는 표현이고 어떨 때는 못생겼다는 표현이에요. 그쵸? 전 전자죠. 그건 네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좋아요. 아니, 괜찮아. 잘생겼어. 저만 하면 괜찮지. 뭐, 눈, 코, 입 붙었고, 그쵸. 팔다리 다 붙어 있고. 다만 그 배치와 길이가 조금, 그치. 그게 좀 문제지. 항상 전 얘기해요. 우리나라 탑스타들. 저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눈, 코, 입 붙어 있긴 마찬가지고. 저보다 아는데. 다만 그 배치와 그 길이의 비율이 좀 다를 뿐이지. 그치. 맞잖아. 그게 매우 중요해요. 에이, 그건 사소한 문제지. 있냐가 더 중요한 거지. 그쵸? 그렇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은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에는 어떻게 되죠? 자,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 자유낙하 하는 물체인데 자유낙하 여러분들 전에 배웠었죠? 자유낙하 오로지 뭐만 받는 거? 중력만 받는 거. 그러니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보존되겠죠. 그럼 자유낙하가 아니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까요? 아니죠. 왜? 중력 말고 뭐가 작용했죠? 공기 저항이 작용했죠, 그때는. 자, 그럼 첫 번째, 여기 있을 때, 자, 순간 정지예요. 내가 가만히 있고 이제 놀 거예요, 정지 상태에서. 그럼 얘는 무슨 에너지만 가지고 있죠?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어요. 즉, H를 여기를 0으로 볼게요. 중간쯤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도 가지고 있고, 운동 에너지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크기하고 이 크기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고.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이라고 했더니 선생님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이 뭐예요? 부딪혔으니까 멈춘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 멈추기 바로 직전에 그 찰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예전에 이거 가지고 한 고2짜리하고 이거 가지고 한 20분인가 30분 토론한 적 있어. 아니 저 순간 지면에 부딪히기 직전이면 멈춘 거 아니냐? 아니다. 부딪히기 바로 직전이다. 그럼 멈춘 거다 그게. 이거 갖고 20분을 토론했다니까. 그래갖고 순간 이게 이게 두 가지가 갈림길에 놓여 있어. 일부러 저러나?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 여기 알죠? 그 흰색 옷 입은 사람하고 까만 옷 입은 사람이 둘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제가 너한테 저기 그런 거야. 이렇게. 아니야, 쟤는 진짜 모르는 걸 수도 있어. 야, 이거 되게 무서워요. 이거 밤마다 또 나타나요, 얘네들이. 먹어. 아니야, 지금 먹고 자면 내일 힘들어. 인생 뭐 있어, 먹자! 이러면서. 뭐 이런 거. 아니면 아침마다도 그렇죠. 알람 끄고 자. 아니야, 그래도 지금 일어나면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어. 활기차게 개뿔 졸려 죽겠는데? 그러면서 막 그러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밤에 씻을 때도. 그냥 자자. 그래도 이빨을 닦고 자야지. 알게 뭐야? 그러면서 막. 인생의 연속이에요. 그럼 지면에 닿기 직전에는 위치 에너지는 있어요, 없어요? 위치 에너지는 없다고 보는 거죠. 대신 뭐만 있다? 운동 에너지만. 그렇다면 이 크기하고 이 크기가 어떻다? 같다. 얘랑도 어떻다? 같다. 셋 다 같다. 단 저렇게 모든 위치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전제 조건이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전제 조건, 뭐가 보존된다는 확실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게 같다는 소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좀 까다로울 때는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가르쳐줘요. 근데 여러분들은 냅다 그냥 같다고 넣을 거거든요. 저는 문제에서 이렇게 낼 거예요. 롤러코스터가 내려갑니다. 롤러코스터가 소리를 내며 내려갑니다. 저는 문제를 이렇게 낼 거예요. 그럼 롤러코스터가 소리를 냈다는 소리는 롤러코스터가 내려가면서 어딘가에 마찰이 생겨 찌직 하고 소리가 난다는 소리죠. 그럼 마찰이 있네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내려가면 그쪽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깍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롤러코스터에서 소리가 났다. 그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마찰이 있는 거죠. 그럼 총 역학적 에너지 합이 같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오히려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야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의 변화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거기 진자 운동. 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올라왔어요. 위치 에너지 최대. 내려갑니다. 운동 에너지 최대. 다시 위치 에너지 최대. 운동 에너지 최대. 뭐 났죠? 소리 났죠? 이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마찰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 마찰이 없다는 전제 조건을 준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거는, 자, 얘하고 차이점. 이 문제에서 만약에 마찰은 없다라고 전제 조건을 넣어주면 마찰이 없는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찰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 그럼 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다 보면 언젠가 얘가 멈출 거거든. 그러면 나중에 멈추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하고 이제 궤변이 좀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만을 고려하자라는 전제 조건이니까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물리를 잘하는 지름길이에요. 물리를 못하는 지름길은 어렸을 때 보던 그 세상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면 하고 이제 괴리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아닌데? 그러면서 막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하죠. 이런 케이스들이 누군지 아세요?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는 곧잘 해요. 특히 초등학교 때까지는. 말도 되게 잘해요. 그러면서 막 선생님 그러면서 막 질문도 잘해요. 이런 애들이 이제 조금씩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는 걸 망각하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거 못 봤는데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답이 없어요. 이런 애들이 그런 경우에 이제 어렸을 때는 매우 잘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이제 점점점 포기 단계에 들어가는 애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절차 밟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자, 옆에 보세요. 옆에 보시면은 59페이지 보이시나요? 자, 59페이지. 자, 59페이지에 가시면은요, 그냥 간단한 거 하나만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4번은 너무 쉽죠? 이렇게 하니까. 저 4번 말고요. 그 옆에 위에 보면 2번 문제 있어요. 59페이지에 2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저랑 같이 할 거예요. 에너지 없으니까. 아예 아까 써줬자. 써줄게. 아직은 그렇지. 자,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mv 제곱으로 표시되고요. 위치 에너지는요, mgh로 표시돼요. 여러분들은 별일 없으면 g가 얼마로 표현되죠? 9.8 m/s 제곱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이건 지난 시간 거예요. 네, 지금까지 그 얘기 했잖아요. 야, 그러지 마. 지금까지 신나게 떠들었는데. 그럴 수 있지, 뭐. 그렇지, 그럼. 여기서 흰색 옷 입은 애가 얘기했어. 그럴 수 있어, 학생은. 그래서 까만 옷 입은 애가 얘기했어. 쟤 뭐 했대? 자, 그렇죠. 잘했어요. 사람이 점점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 같아요. 나 안에 다른 자아가 있죠. 근데 사람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착한 자아와 못된 자아. 저는요, 100% 흰색 쪽이에요. 검은색 왜 있을까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 못 나가요. 됐죠? 오늘 날씨 좋더라. 근데 이제 확실히 그건 있어. 옆 건물에 있다 이쪽으로 이사 왔잖아요, 이제 학원이. 그러면서 여기 밖에 이제 하늘을 볼 수 있잖아요. 전에 옆 건물에 있을 때는요, 밖에 나갈 일이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정말 학원에 딱 도착하잖아요. 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리고 밤에 나가요, 이제. 그러면은, 오늘 날씨가 맑았나? 흐렸나? 비는 왔었나? 애들 보면 막 우산 들고 다녀. 비 왔나 봐? 그래서 막상 나갔는데 비 그쳐 있잖아요. 그러면, 비가 온 거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는 좋은 게 하늘을 한 번씩 볼 수 있으니까. 예? 그게 무슨 말이야? 그치. 나는 특히 또 강의실에서 수업만 하고 나올 일이 없으니까 여기는 그나마 바람쐬러 한 번씩 나갔다 오니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어디로 바뀌어요? 여기 테라스 한 번씩 나가고 요즘에는 그리고 담배 피는 거 에이씨 바람 쐬는 곳 사람이 왜 꼭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 내가 조건물에 있을 때 왜 못 나가는지 아세요? 바람 쐬고 싶어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우두커니 서서 바람 쐬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요.
쟤는 뭔데 저기 서 있지? 만약에 저 구석에 담배라도 피고 있으면은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그러잖아요. 근데 서 멀뚱멀뚱 서갖고요. 저도 심심하니까 지나간 사람 한번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럼 서로 쳐다봐. 그러면서 눈빛이 발사되는 게 이거야. 왜 쳐다봐? 약간 이런 눈빛? 그런 표현 쓸 줄 몰라요. 순간 나왔다. 그런 표현 쓸 줄 몰라요. 그리고 성격 급한 사람들은 그거 알죠? 눈 서로 마주치면 3초 있다 뭔데? 그러면서 싸우게 되는 거. 약간 그런 기세? 근데 여긴 그거 없어서 좋아요. 자, 2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질량이 2kg짜리인 공을 기준면 B에서 높이가 2.5m. 자, 상상해 볼게요. 기준면을 여기로 잡았어요. H0인 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몇 킬로그램짜리 공을 2kg짜리 공을 여러분들 물리를 하면서요. 조심하세요. 2kg이라는 건 질량을 말하는 거죠. 힘이나 에너지를 뜻하는 단위는 아니에요. 높이가 얼마래요? 2.5m래요. 뭐 2.5m 정도면 뭐 뛸만 한가요? 잘못 뛰면 다리 정도 나갈 것 같네요. 2.5m 정도면은요. 굳이 왜 뛰어? 힘들게. 그치? 계단 내려가면 되지. 자, 면 어. 그냥 잘 닿으면 닿을 수도 있어요. 2.5m. 아, 5m면 안 뛸래? 안 뛸래? 무슨 뭐 그 얘기다니. 우리 집은 7층이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길을 물어봐. 똑똑똑 두드리고. 할머니가 창가를 바라보는데 어떤 할머니가 학생 여기가 어떻게 가야 돼? 어떻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딱 얘기하고 한참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은 7층이었다. 그거? 나 예전에 뭐 그런 적 있어요. 예전에 할머니 얘기는 아닌데 밖에 이렇게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렇게 밖에 우리 집이 그때 5층인가 6층인가 그랬거든요.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 허용이 훅 떨어지는 거야. 순간 놀래가지고 뭐야? 마트에 누가 두루마리 실려. 알죠? 위에선 잡고 있고 또르르 떨어지는 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진짜 쭉 노래 뭐가 허용게 훅 내려가는데 그때 한 새벽 1시 정도 됐거든요. 진짜 무섭더라. 왜 그래? 근데 아직까지 할머니가 똑똑 두드리는 건 못 봤어요. 7층에서. 참고로 우리 집은 14층인데 두드리면 진짜 무섭겠다. 자, 그 다음에요. 18층이요? 좀 높은 데 산다고 자랑하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럼 1번. A점에서 공의 위치 에너지. 자, 여기가 A점이에요. 위치 에너지 몇 줄이니? 그러면 M 2kg짜리가 G. 여러분들 G는 얼마로 하려는 편의가 없으면 중학교는 9.8 곱하기 얼마? 높이 2.5 해주시면 되겠죠? 파이처럼 좀 편한 거 없어요? 그럼 G라고 하든가.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요. 이거 계산해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B점에 도달하는 순간 공의 역학적 에너지는 자, B점에 도달하는 순간 B가 가진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돼요? 2분의 1의 질량 얼마? 2 곱하기 지면에 닿기 직전의 속력을 모르니까 V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V 제곱이 돼야 되고 이 값이 얘랑 어때면 돼요? 얘랑 같으면 되니까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의 속력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B점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몇 줄입니까? 얘죠, 뭐 그냥.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 B점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제곱은 계산할 줄 알죠? 아직 모르겠으면요. 그냥 4는 뭐를 제곱하면 4가 될까요? 2요. 9는 뭐를 제곱하면 9가 될까요? 3이요. 잘했어요. 그 정도면 돼요. 나머지는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 계산 혹시 후달리시면은 저기 조용히 몰래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아셨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여러분들 문제만 저랑 몇 개 좀 같이 풀어보죠. 지금부터. 자, 여러분들 6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자, 근데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요. 무조건 이렇게 다 계산을 하지 마세요. 일단 써놓고 비율을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62페이지 저랑 몇 개만 같이 할게요. 네, 페이지 62페이지에 가시면은요. 2번 문제 하나 있을 거예요. 60이요? 네. 6둘. 아, 62호가 나오는 60하고 그다음에 2호. 이런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요? 자, 착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지. 까만옷이 얘기합니다.
해보자는 거지? 자, 그 다음에요. 농담이에요. 자, 62페이지에 보시면 62페이지에 보시면은요.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됐죠? 아, 근데 진짜 발음을 평상시에도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연습을 조금 하시는 게 좋긴 좋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뭔가 말을 할 때 내가 말하는 건 보다는 상대방이 그걸 듣고 인식해 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발음이 좀 안 좋으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발음 한번 또박또박 말하는 연습도 한번 가끔 좀 해보세요. 그게 사람한테 좀 좋더라고요. 전달력에도 좋고. 그 다음에 목소리 톤도 너무 높거나 낮으면 좀 이렇게 조금 조정해 보시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고. 사람의 첫인상을 좌우하죠. 목소리가.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생긴 건 되게 못생겼는데 별론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 일단 먹고 들어가자. 이렇게 되면. 그쵸? 응. 근데 생각해봐. 별론데 목소리도 안 좋아. 아씨, 그 답이 없어요. 이러면. 그러면 사진만 봐야지. 응. 아, 생각해봐. 멋있는 배우가 진짜 멋있어. 생긴 것도 잘생기고 아니면 생긴 것도 뭐 이쁘고 다 이런데 목소리가 남잔데 근데요! 뭐 이래요. 그것도 이상하잖아. 어? 어때서 좀 누구야? 난 네가 좋아. 이러는데 이렇게 연기해도 이상하잖아. 그치? 응.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목소리 편집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조금 이상한데 생긴 거나 이런 건 다 별론데 목소리라도 좋아. 그럼 눈 감고는 봐줄 만하다. 이런 소리 듣죠, 이제. 자, 2번 볼게요. 자, 전제 조건이 볼게요. 위에 보면 2, 3번 해가지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0m. 이제 뛰어내리면 큰일 나요. 10m면. 자, 10m인 높이에서 질량이 2kg짜리 공을 가만히 떨어뜨린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2kg짜리 공 10m에서 떨어지면 맞으면 죽어요. 아셨죠? 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 이런 거 문제는요, 조심하긴 해야 될 게, 이걸 진짜 초등학생한테 이런 문제 내면 안 돼요. 잘못하면 진짜 한 초등학교 1, 2면 한번 해봐야지? 그럼 어떡해. 우리 집이 하필이면 10층이야. 근데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 던져보는 애들이.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여러분들. 특히, 선생님이 진짜 죽는다고 했는데 어, 한번 봐야지 하면서 특히 너 하지 마. 빙이에요. 네. 주. 왜 웃으세요? 아니야, 안 해봐. 누가 웃었어. 그냥 미소를 졌지. 자, 여기 A점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2m. 자, A점을 지날 때 공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자, A점에서 공의 무슨 비와 무슨 비? 운동 에너지 대 위치 에너지의 비율을 구하래요. 여러분들 이거요. 원래 정석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질량이 몇 킬로그램짜리냐면 2kg짜리니까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구해야 되겠죠? 그럼 얼마죠?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는 없고요. 운동 에너지는 없고 위치 에너지만 있으니까는 m, g 아니 자꾸 밀리냐 이거. 그냥 흰색으로 쓸게. 펜이 밀리네. m, g 9.8 곱하기 얼마? h 높이 10 이렇게 해서 역학적 에너지 구한 다음에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는 모르겠고 운동 에너지는 모르겠는데 위치 에너지가 얼마? m 2kg, g 9.8, 높이 얼마? 2 이렇게 해서 나머지 운동 에너지랑 같다 해가지고 같다고 놓고 요 값 찾아가지고 몇 대 몇 이렇게 놓는 게 정석풀이법인 건 맞아요. 그래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정석풀이법인 건 맞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약간의 머리를 써볼게요. 현재 얘는 몇 미터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10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있겠죠. 여기서는 몇 미터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있죠? 2m. 그러면 10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2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를 갔으니 나머지 8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는 누구한테 갔을까요? 운동 에너지로 갔겠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8m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위치 에너지는 2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만 남아 있겠죠. 그럼 답은 몇 대면 4대 1이라고 하시는 게 제일 빠르죠.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계산하셔도 되긴 하는데 조금 이제는 머리를 써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중등 과정에서는 이렇게 계산할 충분한 시간을 줄 거예요. 고등 과정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단 남들보다 시험 시간을 더 받을 자신이 있으면 혹은 남들보다 조금 다른 걸 더 틀려도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이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부족하니까 두둑 한 번에 뿅
들어가 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시 10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전제 조건이죠. 여기서는 왜 중력만 작용했으니까. 그런데 2m 높이니까는 여기는 2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만 있겠죠. 나머지 8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는 뭘로 전환돼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8, 위치 에너지가 2의 비율로 가져가겠죠. 그래서 비율 물어봤으니까 4대 1 때려버리면 되겠죠. 제일 편하겠죠? 그러면 선생님 밑에 3번은 그럼 어떻게 해요? 3번은? 그럼 3번은 하나씩 계산해야죠. 계산하면 계산하면 되긴 되겠죠. 그쵸? 자, 3번은 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렇게 계산을 하나, 이렇게 하나, 이걸 가지고 비율로 이동을 하나, 뭐 상관은 없는데, 그냥 굳이 조금 더 나중을 위해서는요, 이거 둘이 같다고 해서 운동에너지 구한 다음에 운동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그냥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와 196. 196? 196줄 중에서 운동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4대 1이니까 5분의 1이죠. 그쵸? 아니, 5분의 4. 하나 모르나 해본 거야. 5분의 4죠. 더워. 자, 5분의 4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면 되죠? 2분의 1 질량 2 곱하기 V의 제곱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든 빨리 치고 들어가야지. 지금부터 약간의 논리를 쓰면 돼요. 이거 괜찮겠어요? 요것만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요 상황만. 요거 나중에 써먹기 되게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계산기 두드려 봐라. 뭐가 나오냐고요? 이거 얼마예요? 계산하면? 어. 뭐 나? 이게요? 어. 어. 4대 1이니까 5분의 4. 이거 네. 5분에 물러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 자, 우리 귀찮다. 계산기 두드리자. 이럴 땐 계산기가 최고야.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784요. 응? 5분에 784요. 그렇게 나와요? 네. 10m 2 곱하기 뭐가 이상한데요? 어, 음, 156.8이네요. 156.8이니까 뭐 제곱한 거예요, 그러면? 뭐 이상하다, 숫자가? 156요? 미안. 이거 저기구나. 지면에 닿는 속도 계산하는 거구나. 미안해. 이걸로 하면 안 되지. 지면에 닿을 때는요, 오늘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죠, 그냥? 196이죠? 이 얘기, 지면에 닿을 때 다 운동 에너지가 되면 되는 거죠. 이게 지면 구하는 거였구나. 그럼 2분의 1, 2 곱하기 V 제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196은 뭘 제곱하면 196이 나올까요? 10. 7 아니에요? 17제곱이에요? 죄송합니다. 진짜. 너 어디 중 출신이야? 저요? 아니지, 너 아직 중학교 졸업 못했지. 어디 초 출신이야, 너? 저요? 그러게요. 14 곱하기 14가 196 맞네요. 잘했어요. 저를 확인하고 계세요. 그래, 나 못 외운다. 어떡할래? 외우는 거 못한다. 씨. 며칠 전에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집 주소 못 외워서 집사람 거 베꼈다. 순간 이름 베낄 뻔했다. 어쩔래? 집 주소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래갖고 집사람 걸 보고 베끼다가 생년월일까지 베낄 뻔했어요. 아니구나.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건강검진에 보면 또 뭐뭐 하십니까? 예스, 노 이런 거 하잖아요. 막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 거야. 이렇게 집사람 걸 보고 베꼈어. 이렇게 옆에서 실컷 보고 이렇게. 그러다가, 그 남자 것만 해야 돼. 여자 것까지 동그라미 칠 뻔했어요. 좀 어렵더라. 역시 어려워, 이런 건. 자, 됐죠? 여러분들 여기서 요거 4대1 나갈 때처럼 여러분들 비율 때릴 때는 굳이 다 계산 안 해도 되니까 조금만 머리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게 거기 뒤에 보시면은 내신 숙수까지 해서 문제까지가 여러분들이 오늘 풀어야 할 숙제예요. 실력 판단 안 했어요. 실력 탄탄이요? 에이, 실력 탄탄 하니까 한번 해봐. 자, 실력 탄탄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요,
물구나무 서서 손뼉 100번 순간적으로 칠 수 있는 사람 빼고는 다 하셔도 돼요. 안 돼. 물구나무 서서 해야 돼요. 됐죠? 아니면 천장에 매달려서 박수 칠 수 있으면 돼요. 됐죠? 아니면은 뭐 할까요? 벽에서 물구나무 설 수 있으면 인정해 줄게요. 어떻게? 내일 그냥 식사해요. 안 돼요. 양손만 딱 대야 돼요. 이렇게요? 안 돼요. 그리고 100번 팔굽혀펴기 해야 돼요.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죠.